살면서 그 느닷없이 또 돈복 터지는 그런 행운이 찾아올 때 꼭 우리에게 그 암시를 주게 됩니다. 우리에게 그 재수 있는 그런 일들, 곧 생길 그런 신호를 꼭 준다는 것입니다. 그걸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요. 샤워할 때 그 손에서 그 자주 세숫비누를 또 놓치고 또 손에서 그 빠져나가는 그런 것도 큰 그 행운의 그 상징이라는 그런 이야기 드린 적이 있죠. 또 멸치를 그 한 상자 그 마트에서 사 왔는데 나중에 그 멸치를 그 먹다 보니까 한참 먹다 보니까 그 아주 살이 통통한 그런 새우가 그 속에 그 한 마리에 섞였다. 그럼 또 이건 또 아주 대박 터지는 신호거든요. 그때는 그 하던 일 잠시 그 자리에서 그 멈추고 얼른 그 집에서 그 남쪽 방위에 있는 그 로또 판매점에 후다닥 또 뛰어갔다 올 일이죠. 그게 바로 또 큰 그 행운의 암시니까요. 멸치는 그 풍어의 암시죠. 또 안 섞여야 될 그런 새우가 섞인 것, 이것도 예기치 않는 큰 그 돈복의 암시가 돼준다는 것입니다. 더군다나 그 새우 색이 있잖아요. 그 색이 남쪽에서 그 임박한 그 행운을 또 상징한다는 것이죠. 제가 그 20대 때 혼자 그 도봉산 그 꼭대기를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. 그때 제가 그 도봉산 그 정상 그 안봉에 이르자 저보다 그 먼저 도착해 있던 저보다 그 몇 살은 그 위로 보이는 그 눈앞볼 되는 그 여성분이 자기가 그 앉아 있던 자리를 조금 그 양보하듯 비키는 그런 몸짓을 취하더니 그 정상에서 제게 그 붉은 사과를 하나 건네는 겁니다. 저는 그 생긴 건 그 소도둑 같아도 제가 그때만 해도 워낙 제가 그 숫기가 없다 보니까요. 속으로는 그 좋아 죽으면서 그 건네는 그 사과를 끝내 그 받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그 얼굴이 그 붉어진 채 그 안봉 그 명당 자리에서 그 경치 감상 좀 더 하고 내려와야 되는데요. 괜히 그 바쁜 것도 없으면서 불이 나게 그 자리를 피해서 산을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시간이 그 10여 년도 훨씬 지난 시간이 꽤 지난 그 후에 제가 그 풍수 공부를 하면서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거죠. 그때 그 도봉산 그 안봉에서 제가 참 그 세상 미련 맞은 짓을 한 거구나. 큰 그 돈복이 들어오는 걸 받아먹지 못하고 들어오는 그 복을 발로 차고 내려왔구나. 이걸 그 뒤늦게 깨닫게 된 겁니다. 이렇게 그 산 꼭대기 그 암시는 군계일학의 그 독보적인 그 지유의 상징입니다. 그곳에서 그 붉은 사과는 이게 또 사과가 암시하는 그 풍요가 있잖아요. 큰 그 돈복이 열릴 그런 그 암시였던 건데요. 그때는 그걸 제가 몰랐던 거죠. 지금 같으면 뭐 넙죽 고맙다고 그 받아먹고 그 사과도 받아먹지만은 그 내려오는 길에 꼭 그 로또 몇 장은 샀을 것 같은데요. 그렇습니다. 과일을 여러분들께서 그 우연히 누군가 그 주는 걸 받게 된다든지 또 그렇게 해서 그 과일을 그 우연하게 또 먹게 될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때는 그 과일만 잡수지 마시고요. 로또도 꼭 그날 사시는 게 좋습니다. 과일은 그 돈복의 그 자석 역할인데요. 큰 그 행운의 그 상징입니다. 또 여러분들께서 또 길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누군가가 그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묻는 사람이 있거든 몰라도 그 같이 그 알아봐주는 척이라도 그 하셔야 합니다. 큰 그 귀인의 암시입니다. 이런 경우 그 뜻밖의 그 행운이 여러분들을 또 가까이 찾아옵니다. 길을 묻는 사람이 이런 경우에는 그 돈복의 일종의 그 전령 역할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때 그 사는 로또는 또 행운을 또 가까이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. 또 평소에는 그 가방이나 주머니에 이 동전이 꼭 있어야 합니다. 왜냐하면 그 집을 우연하게 벗어난 그 먼 곳에서 그때 그 처음 보는 그 어떤 그 물가를 만나거든. 이런 때는 그 물가에 힘차게 그 동전을 집어던질 일이죠. 재물밭의 그 영역이 넓게 그 확장되는 그러면서 동시에 그 행운의 그 구역 표시가 되어 주거든요. 그런 물가에서는 또 돈복을 크게 그 만날 그 행운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.